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셔도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세제가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돼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설탕 세제를 만드신 주식회사 슈가버블 소재춘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통 세제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슈가버블은 사람이 마셔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무독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세제를 만드는 그 세제 원료가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어떤 분자 안에 친수기와 친육이라고 하는 물하고 친화성질을 갖고 있는 친수기와 기름하고 친화성질을 친육을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그 원료 자체가 석유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석유 자체는 인체에 또 해로운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석유계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환경 파괴적입니다. 환경 파괴적이라는 그 자체로도 독성이 많고, 또 하천에 올라가게 되면 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천에 존재하다가 여러 가지 생태계에 뭐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사는 여러 가지 수초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희 슈가버블은 이제 원료 자체가 설탕과 올리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탕과 올리브유 자체가 식품이고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이제 저희가 슈가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에서 슈가 계면활성제인데, 이 슈가 계면활성제 자체도 독성이 없다고 이제 없고요. 여기서 독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히 독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원료 자체를 우리가 공인 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독성이 전혀 없다는 걸 그냥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도 해가 없고, 또 하천에 올라가게 되면 하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살게 되는데, 그 미생물들이 그 원료, 그 저희 슈가 계면활성제를 분해시키면서 자기네는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탕으로 만든 주방세제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깬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제품을 개발하시게 된 동기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 회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슈가버블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포스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발됐던 이 산업용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8년도, 9년도 그 상황이,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나서 그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연구원이나 교수들의 창업을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 창업 보육 사업자라고 하는 TBI 사업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즉 모집을 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 사업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1억 2천만 원을 창업 자금을 전혀 담보도 없고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제공을 했어요. 5년 거치 5년 푸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사업 계획서 내용에 보면 일단 산업용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겠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면 이제 그 당시 때 슈가버블이라고는 언급은 안 돼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독특한 소비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업계획서상에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2002년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서 좀 어느 안정화 단계 들었을 때 뭔가 좀 새로운 소비재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옛날 대학원 다닐 때 같은 연구실 있던 선배님이 영국사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모 대학에 연구원으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 선배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당시 이제 하나콘도에 대천에 보면 하나콘도가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선배 후배들 모여가지고 막 술도 한잔 하면서 뭐 하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다가 저한테 이제 뭐 하냐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선배님 어떤 거 연구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 미국의 그 주의 사탕수수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탕수수를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걸 하는데 사탕수수가 잘하면 세정제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아 그래요 그냥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막 쇼킹하게 막 머리에 막 망치하는데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선배를 바로 납치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포항에 가자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걸 막 강제로 제 태워가지고 포항에 모시고 와서 그 연구했던 자료들 좀 기초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부터 연구를 1년 반 더 해가지고 슈가보이라는 제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그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시장 진입에 성공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 사회적인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경력이 너무 단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14년 동안 포스코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만 하다가 사업을 했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판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사업을 물론 이제 한 3, 4년 시작한 후에 슈가보를 개발했지만 그래서 저는 슈가보를 개발하고 나서 아 그래 이 제품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당시에 이 포항 공장이 없었는데 이 포항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설비 투자를 수십억 원을 했습니다. 전혀 어떻게 팔 건가에 대한 건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않고 막 생산하는 공장만 막 짓는데 열심히 생산하게 되죠. 거기다가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5월경에 이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공장이 지어질 때쯤 되니까 이거 이제 그때 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시기는 너무 많이 늦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생산은 이제 다 할 수 있게 설비가 갖춰져 가는데 전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모 기자님이 포항공대에 취재로 갔다가 그 설탕으로 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저희 회사로 취재로 오셔가지고 기사가 난 걸 보고 또 다른 기자님들이 계속 그 기사 취재 요청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여러 뭐 유통회사 큰 대형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거꾸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망이 확보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처음으로 이제 제품이 들어가게 된 게 2003년도 11월 달에 롯데마트에 최초로 입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11월 달에 CJ 홈쇼핑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CJ 홈쇼핑 방송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유통망이 빨리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가 그 서울역에서 그 많은 노숙자분들하고 지금 같이 그 노숙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렇게 행운이 따라주고 또 지금 저한테 많은 그 기사를 내주셨던 기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을 만큼 해외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 최대 규모의 주방 세제 기업을 M&A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일단 대만 기업에 대한 M&A 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전체 지분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사장님이 우스갯소리로 슈가우는 뭐 국영기업 체내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러던데 이 산업은행 M&A실에서 이제 저희한테 2007년도 한 11월경에 작년 11월경에 재작년 2007년 11월경에 대만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한번 M&A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매출도 저희 회사의 한 2배 이상 큰 회사고 또 인수 금액도 뭐 한 200억이 넘는 큰 금액이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고 한 3, 4개월 동안 고민만 하고 답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만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만에 가서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대만에서 유명한 회사고 대만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2008년도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절차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비용도 들여서 해가지고 2008년 10월경부터 가격 협상을 이제 최종적으로 뭐 회계 실사라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도 별도로 우리가 또 했고 또 뭐 법무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실사를 다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인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지금 닥쳐버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워낙 많이 대만 달러 대비 한 4, 50%가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희 인수 금액이 그냥 한 4, 50%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얘기하던 것이 그냥 300억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 측에 대만 측에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때까지 좀 연기 요청을 해서 지금 연기를 한 상태고요. 2008년도 돌아서부터는 이제 브랜드가 많이 알려서 그런데 일본의 여러 군데 회사들이 막 한 대여섯 군데 회사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제휴하자하고 판매 독점권을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회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자 해가지고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저희가 요구 조건도 달고 또 일본에 가서 그 회사 실체를 직접 이제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재요청을 한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일본의 미노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미노라는 회사는 이제 상당히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이 동경에 한 8층짜리 빌딩 두 개를 갖고 있고 자본력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주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컨테이너 선적해서 올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 선적이 돼서 이제 초도 제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대규모로 일본 수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올해도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슈가버블의 올해 그 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 슈가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고 생필품이다 보니까 아마 경기가 안 좋아도 이게 설거지는 안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리어 이제 매달 조금씩 그 매출이 더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의아해서 직원들하고 회의 때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왔다는데 매출이 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주부 사원께서 이 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첫 번째로 외식을 줄인답니다. 그러면 집에서 외식을 줄이니까 집에서 밥에 먹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설거지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세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또 세탁도 그 세탁소에다 많이 맡기던 거를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에서 세탁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세탁소에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 잘 준비를 잘 한 회사는 불황이 끝났을 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또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불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칫솔입니다. 광촉매 칫솔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칫솔 모에다가 이산화티타늄을 넣고 칫솔 몸체에다가 조그마한 램프를 하나 해서 햇빛과 같은 자외선을 일부 쪼여주는 램프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 전기를 딱 키면, 전원을 키면 이 램프에서 햇빛과 비슷한 빛이 이제 이산화티타늄한테 칫솔 모에 있는 티타늄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칫솔 모에 있는 이산화티타늄이 광촉 매장에서 이제 활성 이온들이 나와서 살균을 하게 되죠. 이빨을 이렇게 닦고 있으면 입안의 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불 전용 세탁세제와 이불 전용 섬유유연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이 다 끝나서 곧 출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좀 또 폭발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한 매출이 한 300억을 훨씬 넘어서 거의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증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올해 안에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국민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를 그런 기반을 다지는 해가 돼야 되겠다는 걸 저희 개인적인 목표,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제 하나로 세계 시장 석권을 향해 힘차게 뛰는 슈가버블 임직원들의 모습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Company. 1분 마이닥터 아름다운 울들병원 장호석 원장입니다. 이번 순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연령층에서 길을 걸을 때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오래 걸을 수 없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걸을 때의 다리 통증 때문에 짧은 거리라도 걷다 쉬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초기 통증은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사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CT를 촬영하면서 주사 바늘을 정확하게 신경 가까이 접근시켜 치료하는 CT 유도 미세신경 자극술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개념의 주사치료입니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뼈까지 훼손하던 기존의 수술법과 달리 척추 뒤쪽 뼈 사이에 라크만 끼워주는
연성 고정술은 상처가 작고 출혈도 매우 적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동반된 고령 환자도 부담이 없는 수술법입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겨울철 별미인 울산 정자대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요즘 울산 북구 정자항에는 대게잡이 배들과 상인들, 그리고 대게 맛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게철을 맞은 울산 북구 정자항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항구로 들어온 배에서 싱싱한 대게를 건져 올립니다. 다리가 마치 대나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처럼 길게 뻗은 다리가 튼실해 보입니다. 대게는 1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살이 꽉 찰 뿐 아니라 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회를 예를 들면 전어가 가을에 맛있듯이 봄에는 도다리가 맛있고 그런 것처럼 대게는 이때가 겨울철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정설이라고 하죠. 구정설 지나고 초봄까지가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대게들은 곧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져 경매에 붙여집니다. 정자대게는 정자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이맘때면 인근 횟집 수조들은 다른 생선 대신 대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상인들은 정자대게가 영덕대게보다 단맛이 더 나서 훨씬 먹기 좋다고 자랑합니다. 지금 게가 살이 꽉 차서 먹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산에 비해서 국산 대게는 게살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단맛이 많고 게장에 밥을 비면 고소한 게 맛이 끝내줍니다. 정자항 앞바다에서 대게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당시만 해도 대게값이 비싸 큰맘 먹지 않으면 먹기 힘들었습니다. 이곳 대게가 영덕대게보다 가격이 싼 것도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전부터 울산에도 대게가 나기 시작했고 영덕이나 울진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명성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자체가 또한 우리 울산 정자대게입니다. 올겨울 멀리 가지 않고도 맛있는 대게를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자대게는 미식가들은 물론 어민과 상인들에게도 반가운 겨울 손님입니다. 대게를 먹으러 오면 아름다운 정자항 풍경도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동해안과 근처 주전에 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겨울바다 여행지입니다. 올겨울 맛과 멋, 그 추억을 동시에 남기시려면 울산 정자항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자대게가 맛이 좋습니다.
화이팅! 지역경제 매거진 김정숙입니다.